안녕하세요. 머신러닝 딥러닝 실전 개발 입문 12강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엑셀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에 사용할 엑셀 파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책계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지표 체계에서 제공하는 자치단체 행정구역 인구 현황 엑셀 파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의 링크는 여기 책에 나오게 되고요. 이 책에 있는 링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지표 상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엑셀 파일을 어디에서 다운받아야 할지가 사실 애매한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통계표명 오른쪽에 엑셀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찾기 힘드시다면 그냥 검색에서 엑셀을 입력을 해서 첫 번째 나오는 엑셀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104102.xls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하나 받아지게 됩니다. 일단 엑셀 파일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진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 사용 체크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쉽게 이 페이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IT 현실을 알려주는 느낌인데 굉장히 오래된 엑셀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걸로 파이썬에 바로 넣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한 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구르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용할 파이썬 엑셀 라이브러리는 이 파일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최근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엑셀 통합 문서, 지금 화면이 잘리는데 엑셀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해서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ats.를 입력하고 104102.xlsx. 저장을 해주시면 최신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제 이 녀석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 파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열린 걸 우리가 파일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엑셀 파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은 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 안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래쪽에 탭을 보시면 스태츠 104102라고 써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시트가 여러 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 하나하나에는 여러 개의 시트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프레드시트는 로우와 컬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행 그리고 열로 구분이 되고 각각의 행과 열 안에 데이터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파이썬에서 엑셀을 읽을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ip3 install open py excel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open py exce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설치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곧바로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가져왔던 모듈을 가져와야겠죠? import py open py excel을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북부터 열도록 해야겠는데요. 북을 열 때는 open py excel이 가지고 있는 로드 워크북이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연다라는 이름이 로드밖에 없죠. 입력하시다 보면 로드 워크북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tats 104102.xlsx가 파일입니다. 요거를 북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을 열었으면 이제 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북.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워크시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꺾은 괄호를 열고 내부에다가 시트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냥 0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북.g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들을 살펴보면 이 녀석들로 여러 가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getSheetNames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시트에 있는 네임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번 이 녀석을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stats 104102라는 녀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인덱스의 0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 0번째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나는 명시적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get sheet by name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임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녀석을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도 시트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워크시트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시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방법 되겠고, 여기가 두 번째 방법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 책에 나오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이후의 내용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트점을 입력을 해보시면 다양한 메서드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로즈라는 녀석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부 다 메서드로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 오픈 파이 엑셀에서 이렇게 메서드로 나오면 전부 다 이터레이터로 대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처럼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처럼 반복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을 돌려주고 로우 안에 있는 데이터 몇 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0번째라든지 로우 9번째라든지 그냥 어떻게 해야지 잘했다고 소문이 날지 반복문을 한 번 더 돌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테이블 데이터는 반복을 여러 번 돌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고 end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고 요 바깥에서는 end를 엔터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간단하게 지금 화면처럼 엄청나게 뭔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라고 입력하면 의미가 없고 데이터 안에 있는 밸류를 가져와 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중 반복을 사용을 해서 반복을 돌리기 구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화면 잠시 지우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은 논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다시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데이터가 시도별 인구 변동 현황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병합된 녀석이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오픈 파이 엑셀에서는 저런 병합된 거 전부 다 무시하고 첫 번째에 있는 것만 이렇게 문자열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2017년의 인구만 출력을 한다든지 2016년의 데이터만 출력을 한다든지 2016년에 있는 데이터를 인구 순으로 출력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 요것 로드 워크북으로 북을 로드할 수 있고 이렇게 워크시트로 워크시트를 가져올 수 있고 시트.로우즈와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24페이지에 있는 파이썬으로 엑셀 쓰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파이썬으로 엑셀 쓰기라는 예제는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시면 충분히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또 추가적인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로드 워크북으로 워크북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워크북을 생성을 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크북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그냥 오픈 파이 엑셀에 있는 워크북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주시기만 하면 워크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북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녀석을 시트로 가져오고요. 이 시트에서 원하는 부분에 데이터를 쓰기만 하면 데이터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워크북에 save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지금 자동 완성 기능을 보면 나오겠지만 워크북에 save는 매개 변수로 파일 네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네임을 입력을 하시면 엑셀 파일이 생성되고 저장되게 됩니다. 데이터는 쭉쭉 쓰시면 되겠는데요. 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시트에 A1이라든지 B1이라든지 등의 무언가를 쓰는 것입니다. 요 A와 B라는 의미는 우리가 엑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A는 컬럼이고 숫자는 요 값이 됩니다. 요 엑셀에서 클릭을 했을 때 왼쪽 위에 D3라든지 C2라든지 하는 글자가 뜨기 때문에 쉽게 이해해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A1에다가 테스트 파일이라고 입력을 하고 A2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sheet.merge cells를 입력을 하게 되면 셀을 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머지라는 기능은 아까 언급했던 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merge cells로 매개 변수의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A1부터 C1까지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계를 보시게 되면 폰트 설정하는 방법도 나오게 되는데요. A1에 있는 셀에다가 폰트 같은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폰트는 책에 있는 것처럼 오픈파이 엑셀에 스타일즈에 폰트 등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사이즈를 20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컬러를 FF0000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등으로 헥스 값으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엑셀을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엑셀은 이 이후로 살펴보지 않게 돼요. 다른 녀석들은 조금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엑셀은 여기서 끝인데 사실 엑셀은 기계학습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탈자가 난 것 같은데요. 어쩐지 아까 입력할 때 보니까 매개 변수가 없더라고요. 머지를 보시게 되면 머지 셀스와 머지 셀이 있는데 머지 셀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D가 붙냐 안 붙냐의 차이였죠.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냥 뿅 하고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폴더를 열어서 탐색을 하게 되면 C 드라이버에 사용자의 유저의 샘플을 보시게 되면 내부에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테스트는 CSV 파일이었죠. 뉴 파일이었죠. 뉴 파일을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1부터 C1까지 병합이 되고 폰트 크기와 폰트 색상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요. A2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입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으로 엑셀을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엑셀 자체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파이썬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한글로 쳐보시면 나오는 글들, 뭐 요 첫 번째 글을 그냥 봤는데 굉장히 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가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떠한 기능도 활용할 수 있구나 등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엑셀은 기계학습이 아니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채널을 보시면 채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좀 알고 보니까 예전에는 채널을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 계정이 있거든요. 예전에 동영상 강의 올리던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을 보게 되면 이름이 붙어 있고 뭐 이 이름을 들어와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정책이 바뀌어서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기기 전까지는 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없대요. 현재 구독자가 95명인데 구독을 한번 눌러주셔서 제가 빨리 이 채널의 이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